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중공장에 2,242억 원 투자, 4,000명 추가 채용.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공장의 증산을 추진한다.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모티브 뉴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에 최대 12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투자는 생산 라인 개선 프로젝트의 하나로 구체적인 증산 목표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상하이시는 최근 해당 프로젝트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테슬라가 올해 12월부터 내년 4월에 걸쳐 현재 생산 라인을 유지하는 가운데 부품 창고 시설과 생산 라인 투입 전 작업 준비 구역 시설을 새로 만들어 생산 속도를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 테슬라 관계자는 이번 투자는 핵심 장비 업그레이드와 기술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생산 능력 확장을 직접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투자로 공장 생산량이 최소 10%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테슬라의 유일한 중국 내 생산 시설인 상하이 공장은 연간 최대 5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공장의 연산 능력은 이미 45만 대까지 올라왔다. 현재 이 공장에서는 모델 3과 모델 Y 두 차종이 생산된다. 테슬라는 증설되는 두 공간에 총 4,000명의 근로자를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중국 고급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중국 승용차협회에 따르면 테슬라는 올해 첫 10개월 동안 상하이 공장에서 약 35만 대의 차량을 출하했다. 9월과 10월에는 월 출하량이 5만 대를 돌파하며 연간 생산 능력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3분기 테슬라의 중국 지역 매출은 90억 1,500만 달러고 전체 글로벌 매출의 25%에 해당했다. 상하이 공장의 생산 능력이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면서 테슬라가 중국에 추가 공장을 지을 것이라는 관측도 무성하다. 이달 초 중국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산둥성 칭다오시에 제2공장을 지을 것이라는 소문이 급속히 퍼졌다. 당시 테슬라 중국 법인은 제2공장 선정지 관련 소식은 정확하지 않다고 발표했지만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장소가 정확하지 않다고 언급했을 뿐 제2공장 건설 소식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데 더욱 주목했다. 샤오펑 투자 소식입니다. 샤오펑 내년 유럽서 플라잉카 출시. 중국 전기차 브랜드 샤오펑이 유럽에서 자사 플라잉카를 선보이고 내년 제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에 이어 유럽 도시망 공교통 시장에도 출사표를 던졌다. 중국 언론 이쯔자에 따르면 샤오펑의 플라잉카 계열사 HTR로가 이달 열린 2021 유럽 플라잉카 전시회에서 제품을 공개하고 내년 유럽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밝혔다. 샤오펑은 내년 유럽 시장에서 자사 X2 플라잉카의 시범 비행을 시작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X2는 5세대 2인승 지능형 전기항공기로서 지난해 11월 정식으로 공개된 제품으로 올해 6월 첫 비행을 했다. X2는 처음으로 폐쇄형 조종석을 사용했으며 동체 전체가 탄소 섬유로 만들어졌다. 빈 항공기의 무게는 배터리 포함 560kg이며 최대 2인을 태울 수 있다. 최대 하중은 200kg이다. 배터리 수명은 최대 35분이며 설계 비행 고도는 1000m 미만인 순수 전기 동력 항공기로서 저고도 비행에 적합하다. 속도는 시속 130km다. X2는 수동운전과 자율비행 모드가 모두 장착돼 있으며 자율비행하는 오토파일럿 기능을 설정하며 비행고도, 비행속도, 비행시간에 맞춰 계획된 경로를 따라 자동 비행할 수 있다. 원키 스타트, 원키 리턴, 원키 착륙 등 간단한 조작으로 비행을 할 수 있다. 이어 6세대 플라잉카 컨셉카도 공개됐는데 자동차처럼 생겼지만 도로에서 자율주행하다가 비행 모드로 치환해 자율비행할 수 있는 모델 출시가 예상됐다. 이 제품은 2024년 공개될 예정이다. 샤오펑의 허샤오펑 CEO는 지난주 플라잉카 탑승 체험 사진을 올리며 400m 고도가 가장 편안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중 스마트폰 판매 6년 만에 1위. 화웨이 공백 차지.
애플이 지난 10월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6년 만에 판매 2위를 기록했다. 화웨이의 공백 흡수와 함께 신제품 아이폰 13이 이전 시리즈보다 저렴하게 출시되면서 소비자 판매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 매출은 점유율 22%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아이폰 13 출시에 힘입어 전월 대비 46%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애플은 지난 2015년 12월 중국 스마트폰 판매 1위를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2위 탈환이다. 타론 파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애널리스트는 애플은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 13 시리즈를 아이폰 12 시리즈보다 저렴하게 출시하면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며, 그간 화웨이가 중국 프리미엄 시장에서 판매율이 높았지만 이제는 애플이 화웨이가 남긴 공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프리미엄 부분에서 판매량을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스마트폰 사용자가 빠르게 성숙해지면서 프리미엄 폰 구매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중국에서 아이폰 13 프로와 아이폰 13 맥스의 주문 후 수령하기까지 대기 시간은 약 4주에서 5주 사이다. 일부 소비자는 제품을 빨리 받기 위해 프리미엄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10월 다른 주요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의 판매는 전월 대비 감소했다. 이에 비보의 매출 점유율은 20%, 오포, 화웨이 순으로 나타났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인도로 향하는 반도체 투자 경쟁. 구조공장 건설 검토하는 TSMC, 삼성은 아직. 반도체 업체 간 투자 경쟁이 미국, 일본을 넘어 인도로 향하고 있다. 인도는 아시아와 유럽 중간에 위치해 반도체 공급이 용이하고 인건비가 저렴해 반도체 생산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더해지면서 반도체 업체들의 인도 투자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 전자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대만 TSMC는 뉴델리에 75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 투자를 놓고 인도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TSMC는 지난 9월부터 인도 정부가 인센티브를 놓고 협상을 시작했는데 최종 투자 결정은 이르면 올해 12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매체 타이언 뉴스는 이달 초 인도 정부 관계자들이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TSMC를 포함한 인텔, AMD, UMC, 후지츠 등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며, 인센티브 수준은 미국, 일본 정부와 비슷하거나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인도 정부는 관세 인하는 물론이고 투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 생산 관련 인센티브 등을 협상 대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전력과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전용 시설을 구축해주겠다는 약속도 함께하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 아시아는 지난 20일 인도 정부는 자국 내 전자제품의 생산량이 향후 5년간 최소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며, 원활한 반도체 공급을 위해 자국 내의 반도체 제조업체를 유치하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했다. TSMC는 인도 공장에 상대적으로 구형 공정인 20나노미터대 생산 라인을 건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에서 사용되는 반도체의 대부분이 자동차와 생활가전에 탑재되는 20나노미터대 이상 제품이기 때문이다. 인도 정부는 TSMC를 끌어들이는 데 가장 적극적이다. 자동차를 넘어 생활가전,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부족 현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반도체 확보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인도 정부 입장에서는 반도체 파운드리 1위 TSMC를 유치하는 게 자국 내 반도체 공급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엔비디아 투자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암인수 무산시 12억 5천만 달러 손실 가능성. 엔비디아는 영국 마이크로칩 설계 기업 암인수와 관련해 당국의 규제가 지속될 경우 12억 5천만 달러를 잃을 위험에 있다고 처음으로 경고했다. 텔레그라프는 미국 그래픽칩 기업 엔비디아가 규제 당국에 의해 암인수가 무산되더라도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9월 반도체 프로세서를 설계하는 기업 암을 일본 소프트뱅크사로부터 40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엔비디아의 암 인수합병은 경쟁사들에 비해 유리할 것이라는 우려로
감독당국에 의해 인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암은 개방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 암 디자인의 경우 칩 제조업체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암의 고객사들은 엔비디아의 인수합병으로 다른 업체들의 접근이 제한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당초 2022년 초에 협상을 마무리하고 9월까지 협상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갖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이번 인수는 영국 경쟁시장청과 유럽연합이 심층 조사에 직면해 있어 3월까지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엔비디아는 미국 당국과 거래와 관련된 우려에 대해 논의 중이며 중국에서도 수개월 동안 공식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미국 규제 당국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당국의 양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협상 기한은 2022년 9월 이후로 연장될 것이며 이는 구매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엔비디아는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해 거래가 무산되면 12억 5천만 달러를 환급받지 못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엔비디아는 이전 공시에서 계약이 무산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강조하며 계약이 내년 마감일 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